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인데요. 미국 노동절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였는데요. 5월 4일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시위 도중 폭탄이 터져 노동자와 경찰관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 합니다. 헤이마켓 사건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노동절은 그보다 늦은 1894년 그로버 클리브랜드 당시 대통령이 9월 첫 월요일을 노동절 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레이버데이는 사회 정치적인 날이라기보다는 여름이 끝나는 날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데요. 이 동부 지역 수영장들이 문을 닫는 기준이기도 하고 레이버데이 다음 날인 화요일은 대부분 미국 학교가 개학해 학부모들이 해방되는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할인을 많이 하는 연중 가장 큰 쇼핑 대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세일의 실적을 월가에서는 가을철 소비 경기의 척도로 보기도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이 흑인 주민의 등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크게 번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커노샤를 방문해 피해를 본 가게 주인들과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폭력 시위는 국내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시위에 반대하는 10대 청소년이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도 인종 불평등 항의 시위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시위대가 충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국적기가 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까지 직항 비행을 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고위 대표단이 지난 3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중에서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로 아랍에미리트와 수교하게 됐는데요. 이란은 이번 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발했고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도 독립을 위한 투쟁을 약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30일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만 8천 명으로 집계돼 세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는 누적 확진자 수가 380만 명이 넘고 신규 확진자도 매일 7만 명 안팎으로 쏟아져 확산세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요. 1일에는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공대 입학시험이 시작됐고 오는 13일엔 의대 입학시험까지 예정돼 있어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선 코로나 봉쇄 조치 반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보이밴드 방탄소년단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발표 후 하루 만에 유튜브 최단기간 1억 조회수 돌파 기록을 세우며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는데요. 미국 스트리밍 실적과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 등을 종합해 인기 순위를 정하는 미국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K-팝 역사에 새로운 획을 걷습니다. BTS는 앞서 MTV가 주관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도 4관왕에 오르는 영예까지 이뤘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Не высовывайтесь вы сейчас на улице. Поймите, что вас используют и наших детей используют как пушечное мясо. Сегодня уже понаехали сюда.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онять, что люди уже не смогут жить в этой же Беларуси. Они хотят перемен, и они хотят, чтобы они не будут жить с этим президентом, они просто не будут ему подчиняться.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선거 부정 개표 의혹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민은 한 달째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벨라루스 사태와 그 지정학적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хочется, чтобы что-то уже поменялось в стране. Немножко хотя бы президент, потому что я всю свою жизнь живу при одном, и как-то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не получается. 구소련 붕괴 후 탄생한 독립국가 벨라루스는
소련 공산당 출신의 루카셴코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26년간 연속 통치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집권 내내 언론 탄압, 야당 인사 체포, 정적 제거 등을 자행하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란 악명을 떨쳤는데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 속에 그가 6선에 승리하자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도 이번 선거가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는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Our plan is absolutely clear. It's organization of new elections, fair and transparent. If he has a moral right to participate is the big question. 벨라루스 야권은 여성 후보인 티하노프스카야와 그를 돕는 여성 정치인들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정치 활동을 하던 남편들이 루카셴코의 탄압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대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반 여성들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위를 기획하고 이끌며 폭력 충돌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벨라루스를 러시아 영향력 아래 두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루카셴코 정권을 두둔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야권이 집권하면 러시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벨라루스 시위가 지나치게 친서방 쪽으로 기울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가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t looks like the Belarusian people are going to kick Lukashenko out. And Putin is watching this, and this is a potentially very lethal situation for Russia because these types of attacks or these types of revolutions jump borders. 루카셴코의 26년 독재하에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가 됐고 국민은 자유를 억압당했는데요. 과연 벨라루스 국민이 오랜 압제를 떨쳐내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I'm Sinjin Frizzell. This is my restaurant, Fort Defiance, on Van Brunt Street in the Red Hook neighborhood of Brooklyn. Fort Defiance opened in 2009, and we have served breakfast, lunch, and dinner here for 11 years. In late March, I started to order vegetables for the store, really for myself, and I put a post on Facebook to see if any of my neighbors wanted me to get them some too, and a lot of people responded because they were afraid to go into supermarkets at the time, and online delivery was sort of a mess. A lot of people responded. I ordered groceries for all of us, and it just kind of went from there. When the pandemic shut everything down, it was actually my daughter who found out that they had turned into a general store, basically. And so I started coming over here and getting stuff for my two daughters who live in apartments separate from us. Great salmon, eggs, milk, great produce, really good avocados, lemons, limes, stuff that is running out at different moments all over the city. They seem to be able to keep a semi-steady supply of. I mean, we're all making do. There was a reason that we chose the name General Store. General stores were, cornerstones of their communities all over America. And I'm hoping that's what, Fort Defiance can become too. Everyone's sort of doing things in a different way now. Like our vendors who sell us meat and fish are used to sending us, just 20-pound boxes of stuff, and now they're breaking it all down and packaging it, and labeling it. I mean, everyone is learning how to be more consumer facing. We're all going through this together and, figuring it out and surviving together. So, to be honest, I'm really excited to get into the general store business. I really like buying products to sell to my customers. I love talking to them about it. I love the quality of the goods that we're getting here. And honestly, there's not a business like this in the neighborhood now, and I think it could really find a permanent hold here and be as much a part of the community as Fort Defiance was as a restaurant.
Water is free. We've got milk bones out here for dogs, so come by and say hello.